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텃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E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EM 하면은 유익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이 EM 원액인데요. 텃밭에서는 이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거의 평생토록 EM을 계속해서 활성시켜가지고 만들어서 텃밭작물에 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관주해가지고 텃밭 비옥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EM 원액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EM인데, EM 원액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입한 EM 원액 같은 경우에는 4,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필요도 사실 없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판매하는 것이 500ml 기준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EM 원액을 구입 진행하였습니다. EM 같은 경우에는 EM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것은 EM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액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EM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EM은 유익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물 재배나 작물 재배할 때 액비처럼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주할 때 함께 넣어주게 되면 텃밭에 유익균들이 바글바글 해줘가지고 병충해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텃밭의 비옥도를 높여가지고 유기농 재배에 적합한 그런 텃밭 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M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밭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을 가지고선 작물 잎이나 열매에 뿌려주게 되면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 재배 과정에서 EM을 활용해서 관주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연면 시비를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병충해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흙 속에도 유익균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탄저균이나 흰가루병처럼 각종 병해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은 양의 EM 원액을 가지고선 활성액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텃밭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EM 원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탕과 이렇게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새로 구입할 이유는 없고요. 기존의 집에 설탕을 가지고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천일염을 가지고선 활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리터짜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50ml짜리 생수통에다가 활성액을 만드셔도 충분히 작은 텃밭에 활용하고 남을 정도로 활성액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텃밭 면적에 맞게 2리터짜리 또는 500ml짜리 생수통을 이용해가지고 활성액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2리터짜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500ml짜리 생수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4분의 1로 그 용량을 줄여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생수통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깔때기를 이용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설탕을 넣어줍니다. 2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2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리터짜리에도 동일하게 설탕과 소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넣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용기의 2%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5%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적게는 1% 기준으로 해서 희석해서 활성액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농약을 저울로 재가지고 작물에다 뿌리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활성액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너무 꼼꼼하게 중량을 체크하면서 활성액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EM 원액을 넣어줄 거예요. EM 원액은 이렇게 소주잔 한 잔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0리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 되니까 소주잔 4분의 1만 따라가지고 원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수돗물을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쌀뜨물을 넣어주시게 되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미생물도 더 왕성하게 증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쌀뜨물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쌀뜨물 왜 환경 오염을 시키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쌀뜨물을 하수 설비 없이 그대로 방류하게 되면 환경이 오염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M 활성액을 만들 때 쌀뜨물을 활용하게 되면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퇴비화 시켜가지고 작물한테 환원시켜주는 것처럼, 쌀뜨물 또한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EM 활성액으로 만들어가지고 식물한테 주게 되면 환경도 보호하고 작물의 영양분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쌀뜨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세척한 물은 버려주시고 두 번째 물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었다고 한다면 뚜껑을 닫고 희석을 해줍니다. 잘 흔들어서 최대한 소금과 그리고 설탕 그리고 원액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간에다가는 수돗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수돗물은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담아놨다가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울 때는 완전히 위까지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정도 공간을 놔두고선 물을 채워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 상부까지 물을 다 채우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페트병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물을 담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EM 원액을 활성화시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상태로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 다음에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밀봉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가스를 빼 주셔야지만이 터지지 않고 이 발효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한다면 북쪽 베란다에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공간에서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쪽 베란다에다가 놓고선 가스를 빼주면서 발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를 빼주면서 함께 이렇게 밑으로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흔들어 가지고 침전물을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발효를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작물에 줄 때는 물에 어떻게 희석해서 주는지, 그리고 소주잔 한 장 정도의 EM 원액을 가지고선 평생토록 활성액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숙성한 EM 활성액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에다가 100배 희석해서 줄 거예요. 지금 물조리개가 10리터이기 때문에 반컵 정도 분량으로 물조리개에 넣은 다음에 물을 섞어 가지고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연하게 주시고요. 좀 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조금 더 진하게 사용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면 시비 또는 관주할 때 이 EM 활성액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액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를 남겨두고 사용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4분의 1 정도 남은 EM 활성액을 다시 원액처럼 활용하는 것이죠. 다시 쌀뜨물을 넣고 설탕과 소금을 넣은 다음에 다시 EM 활성액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 가지고 또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활성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